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APR입니다. 오늘 주가는 4.8%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19만원이라는 가격을 터치는 못했는데 지금 19만원 아래에다가 붙여놨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7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가격을 봤느냐. 사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의 가격을 보고 있었죠. 16만원 넘어올 때부터. 결국 이런 호실적, 누가 봐도 APR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 뭐 주가를 이제 움직이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대장주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실적 이벤트에 맞춰서 어떤 의미 있는 가격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 가격이 20만원이었고 지금 딱 19만원 아래쪽에다가 가격을 붙여놨기 때문에 내일 뭐 위로 반응이 나오든 위아래로 반응이 나오든 뭐 장중에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이 2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가능성은 오늘 캔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올라왔다. 하지만 실적은 제가 반복적으로 꿈보다 해몽의 영역이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은데도 15%, 16%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최근에도 있었고, 뭐 대덕전자도 그랬었고. 실적이 누가 봐도 좋다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분기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기존에 같은 이제 그 미용기기 섹터로 같이 봤던, 늘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했던 클래시스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런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뭐 그냥 마냥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1분기의 실적은 달랐죠. 1분기의 실적은요, 주가가 밑에서 일단 액면 분할을 진행하고 유동성을 끌어올린 다음에 호재 이슈들을 하나둘 던지면서 앞 구간에 막혔던 박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PR이 지금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 매출 확대,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 국가들의 확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로 되기만 하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최근에 이제 비중을 뭐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평단이 높다, 뭐 평단이 나는 뭐 5만원이다, 6만원이다,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과 단기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의 그 대응에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 기관 쪽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이 그거보다 이제 3만 주 정도 더 매수를 집어 넣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상업펀드 비중이 좀 높긴 해요. 물론 투신도 25,000주, 24,000주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진짜 APR이 그 좋을 때 그때랑 지금 데이터를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임팩트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전망, 뭐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다 리서치 뭐 이런 그 단체들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평균치를 좀 잡아보면요, 매출은 2분기 2,800억 정도가 평균치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평균치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00억부터 650억 정도. 확실히 1분기의 실적보다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뭐 컨센을 몇 프로, 20% 상회하고 30% 상회하고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컨센을 50% 넘으면 주가는 위로 움직일 거다, 이런 정답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결국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유럽, 일본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APR을 놓고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 3분기, 4분기, 하반기, 이거에 대한 관점입니다. 결국 이 실적이라고 하는 건 2분기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체인지 단계가. 클래시스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던 거고,
API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던 거고, 예,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디큐브의 브랜드 인지도는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아마존 행사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결국 하반기에 중요한 거는 B2B. 얼마나 이 B2B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것인가. 기업 대 기업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많이 얘기 드렸지만 올리브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하반기에 울타뷰티. 예,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죠. APR이 과거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매출을 끌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확장이 되는 시기가 2분기, 3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장 기대감은 결국 이제 2분기 씩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뭐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바로 그냥 호실적 나오고 주가가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해피엔딩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주가가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그냥 계속적으로 1분기 실적 나오기 이전부터 심지어 그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갔었죠. 장중에. 그 전부터 계속 그냥 예측이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예측과 관련된 코멘트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동안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이제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어쨌든 리스크는 많이 회피를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15%로 붙는다라고 하면은 메디큐브가 갖고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화장품이 피해를 받는다라는 그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 변동성이 얼마나 좀 최소화로 나와주고 그 이후에 빨리 3분기, 4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좋은 그 기회가 중간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뭐 기회다라고 할 만한 구간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앞 구간에 7월 넘어오고 나서. 이때가 수출 데이터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약간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한 번 휘청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20만원 부근까지 지금 끌어올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또 우리가 그려왔던 대로 다 딱딱딱 맞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APR은 지금 명실상부 뭐 화장품주의 대장주 역할을 그냥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가 조금 더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응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오히려 APR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별일 없이 실적 발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또 목요일날 바로 컨콜하죠. 그때 아마 목요일 컨콜에서 그 3분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최대한 주가가 위쪽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최대한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 거,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디데이가 이제 딱 됐기 때문에 코업 뭐 오늘 끝났으니까 디데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날보다 조금 더 설명을 더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우리한테 또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줬고요. 이것만큼 편한 종목이 과연 2분기에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분들한테 이것보다 더 안정감 있게 주가를 올려준 기업은 저는 주식시장에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진 않아요. 물론 뭐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 해피엔딩을 앞두고 있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또 그런 뭐 수익 구간이나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벤트가 나올 때는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대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수익을 챙기는 건요, 언제든지 100점짜리 대응이다라고 저는 모든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이벤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요즘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반응이 없던 날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오늘 결국 에코프로 BM 2차전지의 트리거를 만든 것도 실적이거든요. 이런 것만 내가 빨리빨리 확인하고 이거
결국은 내가 뉴스로 마이크로 BM 실적이 오늘 어떻게 나왔지? 검색하기 전에는 내가 이 정보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3분기 시장 대응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